2013년 마지막 월요일의 인파이팅, 그리고 2013년 마지막 대국민 상담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주 시작 잘 하셨나요? 한 해 마무리 또 잘하고 계신가요? 뉴스 특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월요일입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유쾌하게 오늘 방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의 인파이팅,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의 첫 곡 콜드플레이의 글래스 오브 워터로 출발합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RV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된다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보다 빨리 끊어. 김남훈,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훈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한 주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촛불 집회. 예. 총파업.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어요. 네. 무려 우리 아가님을 데리고 네. 출동했다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잠깐 들렸었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무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문자도 받고 이랬는데 도저히 어디서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이제 몇 명이랑 동화면세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하필이면 왜 거기? 동화면세점 앞에 갔더니만 와, 거기는 내가 모르던 세상이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거긴 펼쳐져 있더라고. 해방고 막 난리.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베트남에 베트남 장군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압 장군. 네, 지압 장군. 양하시면서 우린 이렇게 전쟁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네? 베트콩인데. 지압 장군처럼 승리하는데. 네, 베트콩 할아버지. 베트콩의 수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기요. 전쟁 승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좋긴 좋은 건데 근데 저분은 베트콩 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너무 추워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영혼 탈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 아가님, 7살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랑 남편이랑 나갔는데 딱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광화문 사거리 차벽 트랜스포머 차 있잖아요. 그런 차 처음 봤어요. 경찰차인데 그냥 경찰차 같이 생겼어요. 큰 트럭 같이 생겼는데 지붕에서 갑자기 뭐가 플라스틱 벽이 뿅 올라오더니 그게 벽이 되더라고요. 옛날엔 차벽 치려면 일단 닭장차 쭉 세우고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을 기대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첨단 기술 우리 경찰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 차를 이렇게 쭉 세우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애를 데리고 절로 가는 게 내가 지금 엄마로서 맞는 행위인가 약간 갈등이 됐으나 우리 아기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 잠깐 있다가 버스를 타러 가는데 지하철 앞쪽으로
이 전경들이 막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도 가도 못하길래 잠깐 지나갈게요 하니까 비켜주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졌나요? 막? 그건 아니고 이제 거기는 그 시청 광장 쪽이 아니라 반대편이니까 나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굳이 말해서 쫄아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가 난 좀 지나가다니까 좀 비켜달라고 비켜주시길래 쓱 지나가가지고 한참 걸어서 버스 타고 집으로 왔죠.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추운 날 그날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또 아침에 또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겠습니까? 천천히 느리게라도 가야 할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토요일 날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 참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 낼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남아 있다는 거 그걸로도 좀 희망 받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더디지만 우리가 큰 방향은 일단 맞게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희망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 들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무님, 김선님.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지금 한창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제가 오늘 상담하는 건 정치적 견해가 너무 다른 저의 약혼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연애했고요. 3년 중 2년 동안은 남자친구가 외국에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생각지도 않은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요즘에 국정원 대선 개입이다, 철도 민영화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남친이랑 같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우,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 저거 정말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아이, 파업 때문에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고 보고 저 뭐 하는 거죠?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야 돼. 아우, 자기야, 자기가 밥그릇 싸움 그런 거 아니야. 나라에서 고속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팔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고 철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손해라서. 아유, 무슨 소리야. 적자 하나만 민영화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뉴스에서 저거 다 자기들 임금이랑 뭐 그런 거랑 자기들 일자리 철밥통 손해볼까봐 그런 거라는데 아니, 야 19년 일하고 6,500이면 나도 하겠다. 나도 해. 나 시켜.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게다가 요즘 지상파 뉴스들이 다 편향돼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가 아냐. 지금 TV 뉴스가 다 뻥이라는 거야. 다 불법 파업이라잖아. 참 답답하네. 자기야,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들어봐. 됐어. 아무튼 난 저렇게 파업하고 저런 거 다 동의 못해. 그냥 진짜 다 잘라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사실 전 남친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 잘라버려야 돼. 좀 있어봐.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다 새누리당 지지자시라 막연히 남자친구도 보수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고한 건 처음 알았네요. 3년이나 사귀면서 이런지 왜 몰랐냐고요? 2년은 외국에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서로 얼굴 볼 기회를 갖는 게 급했고 이런 대화 나눌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평소에 정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주말에 총파업 집회도 나갈 생각인데 남친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이네요. 말 안 하고 몰래 갈까 하는데 그렇게 비밀을 만든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카페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다 저랑 정치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집회도 나가고 대한 언론도 후원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어서 그런 활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제약하려고 하지 않을지, 남친과 정치적 생각이 달라서 결혼 생활 내내 싸우게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에겐 정치에 그렇게 참여하는 활동들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걸 제외한 다른 면으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앞으로 우리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네요. 제가
네, 남자친구분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우리 상담녀. 네. 어떡할까요? 참. 뭐 어떡하건요. 힘든 거죠. 아니, 근데 가끔 총파업 있잖아요.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지난주에 쓰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난주에 쓰신 거.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친구 간에, 뭐, 가족 간에는, 네. 뭐, 우리가 상담 초반기에, 뭐, 왔던 이 아버님과의 이 정치적 의견 차이로 뭐, 네. 말도 안 하고 이런 분 네. 계셨는데, 뭐, 연인이나 친구 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주제가 됐던, 이제 소재가 됐던 철도 민영 같은 경우는 참 답이 안 나온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 사실 파악만 하고 계셔도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을 시킨다는 건데, 자회사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이익이 나는 부분을 독립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우리가 적자야. 네. 근데 수서간 노선은 알짜 노선이야. 네. 강남에서 지방 가는 KTX 노선이 얼마나.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뭐야? 강남에, 수서 쪽 사는 사람들이 철도 요금이 서울역이 싸다 거기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은 강북 쪽 사는 사람이 철도 요금이 싸다고 해서 그 수서발 KTX 타러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야? 이런 논리라면 사실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종편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 시월드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네. 그러면 종편에서 시월드 프로그램이랑 썰전, 그다음에 마녀사냥 이런 프로그램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종편들 거의 대부분 자본 잠식까지 왔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진이랑 제작진을 다 자회사로 내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이렇게 경쟁시키면 그게 경쟁이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친박의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흑자 가져가면 장항선 같은 적자도 가져가야죠. 내 말이. 네. 이거는 알짜배기만 갖다 주고서 저결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적자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는 노선을 분사를 해가지고 사기업에 줘. 네. 그런 다음에 경쟁을 해. 그러면 우리의 적자가 해소되나? 아니잖아요. 세금이 더 들어가죠. 내 말. 또 하나는 이제 귀족노조. 짜증나는데 19년 근속했는데 6,500만 원이. 그게 귀족이야? 와. 그게 귀족이야? 6,500만 원 금액은 큰데 19년 근속이잖아요. 내 말이. 근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6,500만 원 엄청 강조를 해. 그리고 19년이란 말은 쏙 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초봉이 6,500이라는 거지.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철도 기관사 하려면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교 나와서 나름 진짜 7년 가까이 최고의 어떤 그 트레이닝 기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비행기 기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대 중반 30대 기관사가 됐어. 그러면 20년이면 나이 50 먹었는데 남자면 6,500. 그러면은 남자 나이 50이면 저보다 한 10살 넘은 건데 이제 애는 고등학교, 대학교 막 들어가려고 하겠고. 애도 결혼시켜야지. 돈 많이 나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한창 이제 입사하면서 집 샀던 거, 집 대출금 이제 갚아야 되는 거 만기 다가오고. 어떡해. 그 시점에 6,500도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6,500이면 이것저것 다 띄워먹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네. 살림 안 해보셨어들? 6,500 금액 세요.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잖아요. 공사가 임금이 세야 나머지 다른 사기업도 경쟁하면서 임금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 흔히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공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시키잖아요. 코레일도 대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사장님들이 정말 귀족노조 저도 다 잘라야 된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맨날 대모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6,500 받아야 기사님 택시 타요. 그분들이 6,500 받아야 아주머니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마신다고요. 내 말이. 돈 많은 진짜 많은 재벌들은 진짜 귀족들은 택시 안 타고 거기서 아줌마 가게에서 삼겹살에 소주 안 먹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귀족노조 6,500이라는 말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그 기술직 있잖아요. 네. 기능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막연히 블루칼라가 나보다 많이 버는 거 왠지 빈정상해.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뮤지컬 배우가 데모하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100만 원짜리 패딩 입고 나왔다고. 촛불 들고 있다가 거기 촌농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비아냥거렸다가. 그래요? 누구야? 폭격 맞고 지금 사라지셨어? 사과는 계속 하고 계신데. 그래요? 그거죠. 어떻게 노동자가 블루 컬러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말도 안 돼라고. 근데 하는데. 그 블루 칼라도 일한 만큼 좋은 대우 받고 연봉 많이 받아야 그게 좋은 나라 아니에요? 맞는 거죠. 네. OECD 11위라면서. 내 말이. 아니 그리고
나는 이거 웃긴 게 이 남친분이 몰라 지금 우리 남친분 성토 대회가 됐는데 이 남친분이 뭐 밥그릇 싸움 아니야 저거 밥그릇 때문에 파업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기요 밥그릇 때문에 임금 때문에 파업하면 안 되나요? 네, 그게 노동 3권이에요. 네, 원래 그 권리예요. 네. 저기요, 아저씨. 응? 아무튼 이런 이 사실 파악만 하고 계셔도 이런 말씀 못 하실 텐데. 그런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분께서 이제 우리의 현재 언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사태를 중계만 할 뿐이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파헤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이제 그냥 막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답은 못 내요. 네, 못 내는데 계속 이야기 나누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른 컨텐츠, 뉴스타파라든가 아니면 고발뉴스 아니면 뭐 이제 국민TV 개국하면 뭐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으로 계속 볼 수 있게끔 RTV 시민 채널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케이블로. 네. 아니면은 텔레비전 동글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동글. 이거를 어플이에요? 예, 아니요. 어플도 있지만은 컴퓨터 텔레비전 뒤에다 꽂으면요. HDMI에다 단자에다 꽂으면 나오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 화면을 거기다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랑 합의를 봐서 내가 너의 정치적 주장을 이해해 줄 테니 너도 대신에 하루에 30분씩 뉴스타파라든가 고발뉴스, 국민TV를 봐라. 예,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계몽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계몽. 네, 계몽이죠, 사실. 계몽. 아무튼 근데 예, 그것도 방법인데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이 남자친구분의 이 여자분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건 단편적이라 철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조중동 신문하고 이 지상파 3사 뉴스만 보시면은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정말. 다른 거 전혀 이제 심도 깊게 안 보시면은 일부러 찾아서 안 보시면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님. 이렇게 여자랑 남자가 있어. 우리가 사귀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왠지 쓸데없는 수컷 자존심. 그 부분은 또 잘 아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남자분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져서는 안 될 것 같아. 왠지 승복당하기 싫은 거. 왠지 제 말도 설득력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난 내가 그래서 오빠 말이 맞다니까. 쟤네들 빨갱이 새끼들이야. 다 잘라버려야 돼 저것들. 하여튼 전두환이 다시 해야 돼 진짜. 어머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박정희 장군님만 계셨으면 이러면서. 세상에 오빠 일배해? 오빠 너무 깬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일배하면 좀 안 돼? 좀.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남자 자존심 세우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한 남자 자존심에서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승복하기 싫은 남자 자존심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저기 막 군복 입고 이렇게 우리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 할아버지들처럼 완전히 생각이 굳으셔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지경인지 그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대하는 태도가 되게 남자가 이러면 좀 가부장적이구나. 여자친구한테 권위 세우거나 일방적으로 좀 내가 남자니까 뭐 내가 결혼할 거니까 너는 뭐 내 말 들어야 돼. 요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남친분이라면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은 좀 희박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사안에 대해서만 좀 이제 조중동만 보시고 이거 빨갱이들 아니야. 요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면 이렇게 차차 오빠 이것 좀 한번 봐봐. 이게 RTV라는 건데 되게 재밌다. 우리 저기 최승호 PD님이라고 옛날에 거기 PD 수첩 하셨던 분 알지? 네. 한번 봐봐. 최승호 PD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유도하면서 이제 그 컨텐츠도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밥상 뒤집어진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많아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민정당 당원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민정당 대체 언제? 그러니까요. 아버님!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저한테 강요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신다면 너는 너 좋은 사람 찍으라고. 그러다가 또 타협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총선 때는 동네 시장은 그 아빠 좋아하는 사람 찍으시고 국회의원이랑 도지사는 좀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좀 이렇게 교환 좀 합시다. 예? 그래서 내가 딱 백화점 상품권 딱 내밀고. 딜. 또 딜을 하셔요. 그래. 그리고 합리적이야. 또 지난 대선 때는 아빠 모 후보가 당선되면 아빠 아들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야 하면서 하여튼
또 이제 움직여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용주의자. 네, 그런데 저는 다들 이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야, 너네 아버지랑 정치 문제로 싸우냐?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막 숟가락 날라다니고. 뭐 가출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거의 막 만삭이었을 때. 네. 아빠랑 정치 얘기하다가, 이랬다가. 네. 응, 아빠가 나가! 이래가지고 집에 갔잖아요. 응. 밤에 택시 타고 막 울면서 만삭이었는데. 아빠 미워. 아무튼.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네. 당연히 곧 화해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아버님들 이렇게 우리보다 이전 세대 부모님들 세대는 네.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유신이나 이런 네.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세계관이 이제 성립이 될 때에 그분들이 본 것들, 배운 네. 것들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이미. 그분들의 세계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근본적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납득시키고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동의하게 만들 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남자친구분들이라든지 뭐 네. 젊으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남자 자존심 세우는 그런 마초맨이시라도 네. 이게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 합리적인 콘텐츠들을 제공을 네. 하면은 개선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계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나랑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개념, 무개념의 단어를 사용한 건 굉장히 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흔히들 저한테도 가끔 뭐 현장 가면은 뭐 개념 프로레슬러 김남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저와 생각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무개념인 건가? 그럼 여기만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뭐냐면 생각이란 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몰아내거나 무조건 내 편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서로 타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찾는 건데 그렇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저쪽 편보다는 이쪽 편이 데미지 먹는 게 많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과 악의 개념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한 이제 좀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설치류에 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바로 반대편에서 또 한 번 공격할 반격의 지점을 제공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끼리는 속 시원하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라고 하더라고요. 네. 48%는 더 분노로서 그 사람들 감염시켜서 그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싸움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길게. 그러니까 가끔 뭐 친구들 사이에도 정치견해가 이제 다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술 먹다가 뭐 박근혜 잘하고 있잖아 이러면은 솔직히 이게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요. 이 정치적인 견해차라는 게 다른 어떠한 의견차보다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폭발력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뭐 양김이 있었던 시대나 그럴 때는 정말 더 심했거든요. 뭐 네. 택시 타고 가다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하하면 막 이렇게 멱살잡고 이런 게 네. 신문에 심심찮게 사회면에 종종 네. 나왔어요. 뭐 40대 택시 기사 뭐 손님과 뭐 멱살잡이 뭐 이런 게 약간 흥미거리로 나오기도 할 정도고 사실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게 감정적인 그게 되지는 않아요, 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열띠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뭐 박근혜가 이명박이 이러면서 뭐 정말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사들, 네. 우리만 듣기에 이제 속 시원한 그런 약간 배설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언어들을 사용할 때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쪽에 48%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택한 사람들의 선택이나 그런 의견도 네. 우리가 존중받길 원하는 만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있다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언어도 가려서 쓰고 너무 막 넌 생각이 없냐 개념이 없냐 이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래 네 생각도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요러요러한 면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좀 꼬시고. 살살 가랑비 웃졌듯이 좋은 시청각 많아요. 부교재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변호인이라고. 네, 저는 그 변호인 3번 보게 생겼어요. 왜? 이미 봤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부모님 일정이 안 맞아서 엄마랑 한번 보고 아빠랑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 양반이 실존 인물 노모 씨의 이야기인데 예, 하여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 3번 보게 생겼어요, 지금. 네. 너무... 좋은 부교재가 있잖아요. 그 시청각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되고, 정말, 이 라디오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우리랑 생각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즉각적인 어떤 감정의 배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기득권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예. 다스베이더, 스타워즈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스베이더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분노로서 그래서 악에 빙의하면서 이제 악의 존재 다스베이더로 바뀌는데 사실 그 어떤 그 분노의 감정 짜증 나는 거를 그대로 뱉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저쪽에는 쪽수도 많거니와 네. 각종 언론 권력에 공권력에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배설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쪽만 손해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참 이 정치하고 종교 문제는 이게 사람 그 생각의 근본적인 이 어떤 네. 기본? 이거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맹목적으로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하는 게 제일 속편하지. 제일 좋긴 해. 아니 저는 어쩌냐면 저랑 저희 신랑이랑 네. 이 정치적인 그게 정말 이렇게 거의 일치 아니라 네. 작년에 한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지. 우리 또 모 캠프에 네. 같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정말 그러면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집안이 같이 쫄딱 망했어. 망하진 않았어 우리가. 좀 지금 약간 어두운 것뿐이야. 아무튼 근데 그랬는데 저희는 어떠냐면은. 네.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막 뭐 가지고 막 싸워요. 네. 예를 들어서 막 자기 뭐야 음식 쓰레기 좀 버리라니까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텔레비 딱 틀잖아요. 뉴스 틀면은 이제 공동의 이제 욕할 거리들, 네. 공동의 비판거리들 이렇게 정치가 나오면 그 화해. 그러면서 진짜 너무 열받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우리 남편도 동의해주고 또 네. 저도 이제 남편 의견 동의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뉴스만 틀면 바로 자동 화해가 되는. 그래서 정치적 의견이 사실 같은 게 좋긴 네. 좋아요. 종교도 그렇고 네. 그냥 비슷한 사람 만나서 하는 게 그냥 이 마찰의 여지를 줄이면서 네. 편하게 가는 지름길이긴 하지만 이게 사랑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미 이 남자 사랑하는데 이 남자 새누리당 당원이야. 어쩔 네. 거야. 뭐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든 끝까지 안고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은 게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 정상적인 마음. 네, 아이고 새누리당 당원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새누리당에서도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네. 사실 지금 그 자신이 그냥 난 보수적이니까 새누리당이야 이런 식으로 묻지마 투표를 해서 저쪽에서도 이상한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누구나 다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한다면 저쪽에서 좋은 사람 나오고 여기서도 좋은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그 맥케인이랑 오바마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일 뿐이다라고 후보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당원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려면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당원 가입해서 착실하게 활동하는 많이 관심 갖고, 네, 많이 관심 갖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부는 외국 분이신데,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랑 성향 완전 달라요. 네. 아내는 완전 좌파 중에서도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정부주의 좌파고, 남편분께서는 그 기독교 보수 정당에 이제 관여를 네.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심지어 종교도 달라. 네. 이분들은 한쪽은 이제 루터파 개신교고 한쪽은 카톨릭이야. 네. 그런데도 일단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신대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애 키우고 뭐 같이 경제 활동하고 이런 건 다 공유를 해. 하지만 정치적인 필드에서는 각자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서로 인정하는 거래요. 서로 네 생각 내 생각 다를 네. 수 있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매혹된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른 점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대신 집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논쟁이 되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글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런 좀 대단 약간 초인적인 네. 그런 인내심 그런 이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공존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어떨 때는 아예 말 안 하고 어떤 때는 또 부교재, 시청각 교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시고 네. 그러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계속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참
답답한 주제고요. 저희도 사실 답답해요. 근데 그래도 아버님보다는 아버님, 어머님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죠. 토론하는 게 남편을 설득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밥을 먹이지 마세요. 밥을 먹이지 마세요. 밥을 먹이지 말고 잠자리도 거부하세요. 헐. 이런 벼랑 끝 전술 장난 아닌데?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고민은 친구들에 대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너무 서운합니다.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재학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B는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답니다. 저희 셋이 친하게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서로 멀어져서 사는 동네가 멀어져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A, B 그리고 A의 전 남자친구인 동네 친구 B가 셋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놀고 그렇게 지냈죠. A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 보느라 바빠서인지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이해는 했지만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연락은 잘 안 받는 A가 B와 C랑은 꽤 자주 만나며 저녁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 친구들끼리 같이 노는데 제가 매번 껴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냥 농담조로 야 너희 나는 왜 안 부르냐 이러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B와 카톡을 하던 중에 A와 C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보기로 했죠. 거기까진 좋았어요. A, B, C 셋이서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저는 초대 안 됐죠. 야 우리 그때 뭐 먹을까? 뭐하고 놀까? 하면서 지들끼리 쑥덕쑥덕거리더군요. 또 사진관 가서 셋이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고르면서 히히덕거리는데 저는 정말 무척 소외감 들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같이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서 나도 같이 놀자라고 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 그냥 남친 안 만나고 집에 있을 건데 와 재밌겠다. 그날 파티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셋이 응? 이러고 말더라고요. 참나. 진짜 그때 얼마나 서운하던지. 사실 B에게는 솔직히 얘기하면서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B도 미안하다며 야 네가 서운할 줄 몰랐어. 사실 예전에 한번 본 사람끼리 다시 보기로 한 거라서 너 부르기가 좀 그랬거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그룹 멤버가 아닌 B의 남자친구는 또 꼭 부르더라고요. 참 누굴 바보로 하나. 고등학교 친구끼리 꼭 자리 만들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서운한 건 여전합니다. 써님, 나무님,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서먹해지지 않으면서 제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상해서 혹시 부르더라도 그 모임에는 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럴 수가. 자존심 상해서 혹여 부르더라도 모임에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끝났네요 상담. 네. 자 노래 듣고 노래 조용필의 킬로만저로의 표범 11분짜리 노래 듣고 있다. 네? 묻지 마라. 네. 54분의 노래 끝나겠네요. 어떡해.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예, 왕왕 이런 일 없으셨어요, 나무님? 저도 있죠. 예, 저도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지금은 뭐 이제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니면 그때다. 그때 종종 있었죠. 그런데 그게 꼭 누굴 싫어해서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만난 게 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유감이 있거나 뭐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관성적으로 뭉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이런 친구 고민할 때가 사실 이게 인생 초반기 어린 거야. 그렇죠. 그냥 부럽다. 우리는 이제 나이 먹으면 중년, 교활한 중년이 되면 굳이 인간관계 넓히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아까 연락처 3,000명 얘기하셨죠. 예전에 제가 PDA 한창 쓸 때 컴팩 아이팩 쓸 때는 연락처 3,000명 있었어요. 헐.
그런데 지금은 한 300명 있나? 난 한 100명? 네, 뭐 연락 오면 오는 거고. 안 많아. 전화기 바꾸면서 쓸데없는 사람들 다 지웠어요. 한 2달 이상 연락 안 하고 그러면은 삭제. 근데 이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일단 이제 질문하신 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서로의 이제 감정이 서먹해지지 않으면서 저의 서운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 고민녀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런 방법이 없죠. 네, 없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먹해질 수밖에 없죠. 서먹해질 수 없죠. 그래서 그나마 덜 서먹한 게 본인이 호스트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주최하는 거야. 그렇죠. 누텔라님도 올려주셨는데 본인이 먼저 파티하자, 사진 찍자 등 주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사진 찍자고 뭐예요? 사진? 그 스티커 사진 이야기한 거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노땅처럼 거지? 사진관 가서 이 세 분 ABC 세 분이 사진을 찍었다. 나 이거 되게 클래식하잖아요. 예. 사진관이래. 네. 아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사진관 가서 이렇게 친구끼리 머리하고 이렇게 약간 기차놀이 자세 있잖아요. 싹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뭐 어디 시스터스 뭐 이런 분위기고. 네. 근데 요즘도 그렇게 이제 고전적인 거 하시나 봐. 이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호스트로서 주최를 하면서 본인이 약간 좀 더 많은 지출을 좀 하시면서 내가 쏜다. 그런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좀 자주 불러다오. 근데 그 얘기해도 서먹서먹해질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별로 호응 없으면 더 짜증나요.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려면은.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뭐 한 24, 5 뭐 이렇게 되신 아가씨이신 것 같은데 친구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이 친구 관계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진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여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다 보면은 이 친구 관계가 처음에는 한 서너 명이서 같이 다니다가 분화가 돼요. 서로 단짝이 생기고 또 내가 상대적으로 더 친한 사람하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한 4, 5명 몰려 다니다가 뭐 둘셋으로 쪼개진다거나 뭐 셋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하나가 약간 소외되고 둘이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친구 관계라는 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지리적으로 약간 사는 동네도 달라지고 이래서 이 ABC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보면은 A는 대학 재학 중 결혼해서 아이, B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 C는 A의 전 남자친구의 동네 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사연으로 봤을 때 미혼의 커플인 것은 그 상담자만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자기는 남자친구 안 만나고 너희들이랑 놀고 싶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네. 자, 그래서 이 상담을 보내주신 분만 싱글에 남자친구가 있는 거고 A, B, C는 유부녀 내지는 싱글이다. 그러니까 저기 커플이 아니다. 그렇네. 솔로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상담자의 여집합 A, B, C가 서로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 시간이야.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당연히 남자친구랑 놀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네. 이거 왕따 아니잖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왠지 모르게 좀 그 20대에 커플인데 좀 이렇게 밀쳐내고 싶잖아요. 그지. 오지 마. 아우 눈꽃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A, B, C가 뭉쳤다. 좀 더 이렇게 잘 통할 것 같은 사람끼리 뭉친 거네 A, B, C는. 그거 이제 고민녀님은 남친 있다며. 그러니까요. 나 같아도 그니까 눈치 없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어간에 야 우리 파티할 건데 올래? 이러면은 나 남친이랑 놀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괜히 또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간단하게 국수 먹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눈치 없는 소리, 속 좋은 소리. 그러니까 이 친구분들은 딱히 님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친구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운해하실 필요가 딱히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친구랑 어떨 때는 가끔은 서먹서먹해졌다가, 또 친하게 또 시간을 보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렇게 20년 넘은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돌이켜 보면은 항상 쭉 지금과 같았던 건 아니에요. 뭐 대학을 각자 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면서 친구 관계라는 게 변화해요. 뭔가 뭐 대학을 뭐 고등학교 때 너무 친했는데 대학을 가면서 뭐 그 친구가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못한 대학 갔다 이러면 왠지 자존심 상해서 좀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 너무 반가워. 그럼 또 단짝처럼 또 몇 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집이 너무 가까워서 아주 좋은 친구가 있고. 맞아. 어떤 때는 너무 가까워서 좀 약간 짜증이 나는. 네. 맞아. 네. 맨날 술 먹재. 네, 맨날 술 먹재.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보면은 이제 결혼을 계기로 해서 또 친구 관계가 갈리기도 해요. 또는 뭐 저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낳았단 말이에요. 나는 아기를 뭐 2007년에 낳았는데 얘도 2007년에 아기가 낳네? 그러면은 애 얘기를 하면서 학교 때는 별로 안 가까웠는데 애 얘기하면서 굉장히 친밀감, 이해. 그래서 주말에 애를 차에 태우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애들끼리 놀게 한 다음에 엄마들은 같이 캔맥주에다가 오징어 미드 보면서 이렇게 응사 보다가 오고. 그치. 맞아요. 그 백화점에 같이 유모차 끌고 가서 모밀국수 먹고 오고. 요렇게 친구 관계라는 게 환경이나 나의 환경, 또 그 친구의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옛날의 관계가 꾸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가 배제되고 서운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쿨하게 나 큰 사람처럼 잘 놀아. 이렇게 그냥 하고, 또 본인은 남자친구도 있고, 다른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 친구들이랑 연락을. 여서 받은 스트레스는 남자친구한테 푸세요. 남친 있잖아. 그러니까 남친한테 스트레스 풀고, 남친한테 가방 사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20대 초반에나 이럴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하고 같이, 다 그냥 모두랑 잘 원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나이 들면서 살살 그런 마음 버리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 그 와이로님이 올려주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 B도 남자친구가 있네요. 그래요? 잠깐만. 네, 아까 읽다 보니까 가로 안에. 그렇네. 그래서 못 봤네. 왕따 맞네 그럼. 뭐야? 이렇게 우리 쉽게 왕따 맞아요. 아니야. 여기서 접자 이제. 방향 잃었어. 아무튼 아니라니까. 우리 막혔잖아 지금. 어떡할 거야. 왕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왕따면 또 뭐 어때? 자 카톡 블록하시고 페이스북도 친구.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이게 쭉 일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지 않는 친구 관계에 왜 이렇게 미련 갖지? 그러니까. 난 그것도 조금. 다른 분을 또 찾아보세요. 아니, 그리고 친구 또 있잖아요. 이 그룹 말고. 다른 회사 친구도 있고, 다른 학교 친구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거를 돌이켜보면은, 사람이 그래요. 그 마음이 간사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소홀해요. 그냥 얘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니까. 그런데 좀 나한테 뭔가 쿨시크하게 굴고 지네끼리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이런 애들 보면은 뭔가 나도 그 그룹에 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한 20, 서너 살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괜히 밀쳐내면서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같이 잘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집단에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래. 사람이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대해주고 뭐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남자친구도 있고 다른 그룹도 있으니까 너무 이 관계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어딘가 그 고등학교 때도 그러더라고요. 독서실에다 먹다가 빵을 두고 왔어요. 그럼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야. 먹질 못해가지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논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관계의 형태라는 건 정말 다종다양해서 아까 일부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열렬히 사랑하지만 정치적 지향점이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가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1대1로 정의한다는 거는 근데 20대 초반이면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어려. 20대, 30대, 40대 가면은 겉으로 웃으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완전 다른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뭐 반목한 것 같지만 또 그러면서도 서로 어떤 공통적인 지향점이 또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나이 들었다 이렇게 느낀 때가 언제냐면 제가 너무 일적으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내가 진짜 멀미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고 그분이 힘들게 했던 걸 생각하면서 되게 힘든데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반사적으로 뭐 좋아 보이시네요. 뭐 요즘 뭐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뭐 너무 멋져요. 이런 인사성 멘트가 자동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돌아섰는데 나도 나이 들었구나.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절대 나는 예쁜 걸 예쁘다고 하고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네. 이게 싫은데 좋다고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과 말이 나는 일치한다. 남 앞에서 없는 말 못하는 거. 그게 뭔가 나의 좀 이렇게 자존심?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네. 그렇게 한쪽 면으로만 계속 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괴감이 들면서도 뭔가 내가 좀 나이 들었네. 사회의 때가 묻었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뭐 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예. 해몽이 더 좋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 이런 종류의 인간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분도 누군가에게 A나 B, C처럼 할 수도 있어요. 맞아. 네. 난 정말 저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쟤는 맨날 그 A랑 B, C라는 애들만 같이 놀려고 하지? 왜 나랑은 안 놀아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죠.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좀 돌아보시는 내 인간관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하기 어려운데 지금 당장은 그냥 내가 소외당한 느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 요것만 커 보여. 우정 때문에 상담이라 이거 진짜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친구 관계물이 돈 문제였거든. 결혼 문제, 육보증 사달라. 육보증 사달래 친구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만 하다가 순수 우정 문제는 처음이다. 너무 달달해. 풋풋해.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이런 거 고민해 본 지 20년도 넘었어. 뭐 친구야 뭐 있으면은 지금 이제 결혼한다는 친구도 없어요. 지금 결혼한다고 청첩장 나오는 애들은 이제 재혼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래. 손자도수가 이제 밥이나 먹고 와라 이렇게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참 나와. 하여튼 이 고민도 즐기세요. 20대 초반이고 젊음이니까 할 수 있는 나름의 원하지 않았던 필수 액세서리 같은 옵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